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0 대표 김정민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들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러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모든 것이 좀 바뀌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접하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효과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PT도 받아보고 했지만, 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다라는 어떤 여러분들이 아시고 변화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재미없지만 저는 이 멘트가 왠지 멋있어요. 고품격. 고품격이 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 부위는 수락은, 자, 수락은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햄스트링. 저는 영어를 잘 안 써서 햄스트링 뭐 H 뭐뭐로 시작하겠죠. 저희 영어를 잘 안 써서 모릅니다. 자, 수락은 허벅지 뒤쪽. 자, 수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엉덩이, 허벅지. 자, 둥근이나 뭐 이런 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 해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락은 허벅지 뒤쪽. 허벅지 뒤에는 스락은이야. 자, 내가 그냥 운동하면 모양새가 다 발달되겠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구조가 이상합니다. 구조. 자, 스락은 운동 우리가 하다 보니까 뒤에 두 쪽이네. 두 쪽이네. 야. 그래서 대퇴 이두라고 하는 거구나. 단두랑 장두 뭐 요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이두근 같은 경우는 단두와 장두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스라근 같은 경우는 장두와 단두가 아니에요. 개념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위치한, 우리가 이거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으로 봤을 때 바깥 두 갈래 중에 바깥쪽으로 위치한 근육. 자, 결부터 그려볼게요. 자, 눈으로 얘기하지만 직접적인 제대로 된 해부학 이제 구조를 보시기 위해서는 제 그림이 아닌 해부학적 서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이제 근육에 이제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어느 인대에 달려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수락근 중에 박근, 양근, 반근, 양근, 얘는 애들은 뭐 인대 쪽으로 붙어 있더라, 치골에 연결돼 있더라, 뭐 이런 부분들 다 제대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저 또한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이놈이 대퇴이두예요. 대퇴이두. 단두와 장두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퇴이두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퇴이두군. 자, 왜냐면 요건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운동을 어떠냐에 따라서 대퇴이두의 단두와 장두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운동이 돼요. 근데 요 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차이죠. 자, 그거는 잠시 미루고요. 자, 여기가 반근, 양근. 그리고 요 속에 제가 종아리까지 그릴게요. 여기 이제 비복근, 종아리가 있을 거고요. 종아리도 제가 나중에 영상 또 찍을 겁니다. 종아리 운동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리 피는 힘으로 하시면 종아리 운동 감소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요렇게 해서 또 다음에 종아리 운동 영상을 기다리게 만드는 저의 또 어떤 센스.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반근, 양근. 잠깐만요. 먼저 칠을 하고 여기 안쪽에 여기 속에 반막, 양근.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추억팔이. 자,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디빌딩 이제 생체 이제 따려고 연수를 받았을 때 이제 연세대에서 연세대가 아니죠.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실기를 봤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실기를 먼저 보고 실기를 붙은 사람들이 한해서 연수를 받고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거의 뭐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운동 이제 행위를 이제 많이 보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가가지고 운동 자세도 잘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격이 됐는데 나와 있어요. 이제 나와서 야, 우리 다 잘 됐다 이랬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실기를 보고 나왔나 봐요. 거기서 뭘 했냐면 먼저 실기를 보여주고 앞에 담당 시험관이 불러요. 그럼 가서 구술 시험 이제 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옆에 여자분이 그래요. 방망양근, 뭐 대퇴스라부와 반건양근 뒤쪽에 위치한 근육의 명칭을 대라고 했대요. 깜짝 놀랐어. 난 그때는 진짜 뭐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고 그냥 스락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나는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저는 다행히 이제 근육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그때 접근과 백근이 있습니다. 운동 오래 했나? 예. 운동을 한 게 이제 보이니까 그만큼 또 질문의 난이도도 조정이 됐던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근육은 제가 지금 처음에 설명드린 스락은, 저도 어렸을 때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 스락은이란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뒤에. 근데 스락은. 근데 요 놈을 외국 선수들 사진 보니까 이게 맨날 엉덩이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으니까 뒷다리 쭉 당겨진 느낌 보니까 뭐 여러 갈래가 있어. 그 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스락은이라고 했더니 대퇴 이두근이네? 뭐 단두와 장두가 또 있네? 그 여기는 또 반건양근이네? 또 그 속에는 방망양근이네?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락은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뭘 합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냐면 레그 컬. 많이 알죠? 앞으로 엎드려서 다리 뒤로 굽히는 거. 그 뭐 합니까? 스티프, 레그, 데드. 앞으로 숙이는 거죠, 이렇게. 자, 대표적으로 이거 두 가지 많이 해요. 뭐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레그 컬을 이제 서서도 하지만, 저는 레그 컬 서서 하는 그 이제 스탠딩 자세라는 게 없어서 레그 익스텐션 기구에서 이렇게 원 레그 컬 그렇게 또 응용도 합니다. 이건 자기 자랑 아닙니다. 그만큼 근육을 쓸 줄 알게 되면 다른 기구들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레그 컬, 스티브 레그, 데드리프트. 자, 했더니 많은 초보자들, 항상 제 영상은 대상이 누구냐면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초보자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운동선수나 전문 선수들도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대상은 일반 분들입니다. 자, 왜냐? 저는 전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가서는 지금 선수 육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하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레그 컬,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예요. 자, 근데 했더니 어디가 아파요? 우리 종아리 위쪽에 그 움푹 들어가죠? 여기가 아파. 자, 여기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한 방망양근. 자, 방망양근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전체적으로 대퇴이두와 방건양근을 쓰지 못하고 왜 여기를 쓸까? 또는 요 방망양근이 아니고 인대일 수도 있어요. 인대 부분. 뭐 동작에 반동이 들어간다든지. 자, 그래서 설명을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레그 컬이나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 우리 신체에서 나는 요 놈을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놈들이 쓰일 수가 있느냐.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둥근. 그리고 또 비복근. 가자미근이라고 하고, 뭐 가자미 하니까 또 회가 생각나는데 요즘 또 회 무슨 사고 많죠? 조심하세요. 비복근. 둥근, 비복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엉덩이 위쪽에 기립근. 야, 이놈은 뭐 또 내가 또 여기 스락은 운동 한번 해주려고 했더니 어디가 껴듭니까? 자, 1번. 위에서부터 할게요. 척추기립근이죠? 척추기립근. 척추기립근 1번. 자, 2번. 둥근. 야, 이거 뭐 둥근까지 쓰요? 둥근. 3번. 뭡니까? 우리 종아리. 종아리라고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이더라.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 항상 얘기하지만 반동.
막 그냥 당기는 거예요. 이완시킬 때 버티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라그널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자, 이 네 가지 때문에 또 방해가 되네? 자, 네 가지 때문에 방해가 돼. 제 영상을 끝에까지 보시면요, 요걸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대퇴 이두근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이고, 방건 양근을 키우는 걸 알려드릴 것이에요. 그래야지 분리가 돼요. 이거는 운동 경력자나 이제 선수분들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 분들도 얘네만 쓰는 걸 알고 더 세분화시켜서 갈 수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스락은 이것도 1번 영상이 됩니다. 자, 1번 영상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내부학은 서적이나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더 오밀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발달시키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스라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3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숙이면 우리가 앞으로 숙인 보디빌더들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벌어지면서 요놈이 뿔룩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서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숙이면 벌어지고. 자, 그거는 뒤쪽에 가서 또 운동 설명할 때 딱 이제 스티프 레그 데드를 설명할 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스라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쓰일 수 있는 게 척추기립근, 둥근, 종아리, 그리고 이제 반동이 있어요. 반동은 뭔지 아시죠? 이제 막 그냥 흔들면서 하는 거. 춤은 클럽에 가서 춰야 되는데 기구 위에서 막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안전요원들이 끌어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냐? 자, 레그컬에 누웠어요. 레그컬에 누워서 다리를 뒤로 접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허리야. 기립근 힘 들어가. 그러면 둥근이 어떻게 들어가냐? 자, 뒤로 수축을 시켰어요. 다리를 피는데 스라근의 힘이 약하니까 힘드니까 다리를 쭉 펴서 버티려고 그래. 내려가면서 쭉 펴서 버티려고 그래. 둥근. 종아리? 이거는 아마 많이들 지금 지도할 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레그컬 할 때, 자, 보이시죠? 자, 패드가 있죠? 패드에다가 우리가 다리를, 종아리 하부를 댔을 때 발 모양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발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1번처럼 돼 있으면 종아리 비복근이 수축을 하니까 자극이 간다. 그래서 발을 또 이렇게 해달라. 근데 이것도 너무 당기는 게 아니고 살짝만. 원래는 발에 힘을 빼셔야 돼요. 발에 힘을 빼고 하면 발 동작보다 발의 모양보다 발에 힘을 빼면 자동으로 그 자세가 나오고요. 그 모양새가 나오고요. 발에 힘을 뺐을 때 종아리에 힘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아리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반동.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운동을 하려는 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요 놈을 쓸 때 어디가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뒤쪽 우리가 스라근을 평소에 많이 써왔나요? 안 써왔죠? 그러면 둥근이라든지 종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기립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운동량, 습관들, 자세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자기가 이 동작을 다리를 뒤로 접어서 굽히는 걸 할 때 제일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근육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극이 덜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요놈들을 안 쓰면서 얘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거기에 있어서 지금 종아리를 안 쓰는 부분은 한번 설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종아리를 안 쓰고 하는 방법까지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허리는 기립근은 어떻게 안 쓰느냐? 자, 우리가 기립근. 자, 1번 영상은 해부학에서 어디가 같이 쓸 수가 있고 얘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안 쓰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레그컬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이 레그컬이니까요. 자, 그래서 종아리 부분이 힘이 종아리 비복근을 쓰지 않고 동작을 할 수 있는 방법. 발의 힘을 빼버려라. 발 모양보다 발의 힘을 아예 빼버리고 이 부분으로 당기시면 돼요. 발의 힘을 빼고 다리를 굽히려고 할 때 진정한 종아리로 당기는 이제 복합적으로 내가 당기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중량이 아닌 중량이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종아리 힘을 빼버리니까 다룰 수 있는 중량은 더 가벼워져. 하지만 순수한 내가 목표로 하는 우리 햄스트링 부분을 해줄 수가 있겠더라. 얘로만 다룰 수 있는 중량 가부의 원칙 또 나옵니다. 자, 반복수와 이제 중량, 그리고 내가 요 놈만 가지고 다뤘을 때 딱
떨어져요. 성장 자극. 자, 그렇다면 다시 레그 컬을 할 때 종아리 힘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둥근. 우리가 이완시키는 동작에서 너무 다리가 접어졌다가 빨리 확 피는 동작을 하게 되면 다리가 완전히 쭉 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 둥근에 벌써 힘이 들어가요. 왜? 거기서 멈춰야 되니까. 거기서 안 멈추고 그냥 쭉 피면 어떻게 돼요? 무릎 관절이 반대로 꺾이잖아요. 자, 요거는 잠깐 또 확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그 컬 할 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다리를 위로 접죠. 이렇게. 여기 패드가 있을 거고요. 요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마디고, 이렇게. 자, 요 동작을 하게 돼요. 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 모양의 힘을, 발에 힘을 주고, 그냥 발에 힘을 딱 줘서 그냥 딱 당겨야지 하면은 종아리부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 모양을 이렇게 하라는데 또 그렇게 하면 엉뚱한 데가 힘이 들어가요. 전면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발에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발이 축 처져서 그 모양새가 나와버려요. 자, 그래서 종아리 힘 빼는 거 먼저 알려드렸고요. 자, 내려올 때 우리 요 뒤쪽에 햄스트링 부분의 이완 펴지면서 버티는 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훅 내려가니까 일자리 상태에서 멈추려고 하니까 순간 둥근의 힘이 확 들어가요. 둥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내려와야죠. 얘의 이완, 얘가 수축했다가 요놈이 이렇게 서로 쪼그라들면서 이제 수축을 했던 거가 천천히 이제 수축했던 게 펴지면서 중량을 가지고 천천히 이완되면서 또 다른 자극을 받으면서 천천히 내려올 때 둥근은 사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둥근과 종아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거 당길 때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세우면서 뒤로 당기면 기립근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체를 뒤로 들지 말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움츠린 상태에서 해라. 그러면 기립근이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반동을 주면 힙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완되는 부분, 내려올 때 중력이 안에서 끌어당기죠. 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힘만 빼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나의 근육의 이완으로 천천히. 그래서 동작은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를 세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 정도 템포가 생기는 겁니다. 대신 양쪽에 끊어지는 부분 없이 20회면 20회 동안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죠.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자, 여기에서 1번 영상. 자, 스락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어디 운동해줘야 되나? 봤더니 나눠져 있어. 오호, 그러면은, 요놈을 좀, 여기만 어떻게 써야 되겠는데? 요놈 안 쓰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내가 운동을 하려는 부위를 하려고 했더니 도와주는 놈들이 있더라. 근데 요놈은 약하고, 요런 거에 우리는 일상에 더 익숙해져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레그 컬이나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요놈이 많이 쓰여요. 자, 요놈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아질 이유가 없죠. 하긴 얘네를 써서 움직이니까 애도 수축이 하니까 자극은 와요. 아프긴 아파. 근데 그게 과연 얘가 충분히 중량을 다루어서 성장을 위한 통증이냐, 자극이냐, 그냥 단지 행위에 의해서 오는 자극이냐. 여러분들 제일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해도 자극은 와요. 근데 그게 성장 자극이 아니라는 거죠. 얘만 딱 써서 스락은 햄스트링 요 부위에 최대한 활용도를 올려주는 목표 근육을 사용하는 이 기술을 습득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감소가 되면서 얘네 사용 확률이 올라가 버려요. 과학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중량과 반복수. 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행위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게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량은 더 많이 들겠죠? 중량은 많이 드는데 어떻게 돼요? 발달은 덜 되죠. 중량 더 올려야지 더 되죠? 다른 데 같이 쓰이죠?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중량 언제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려요. 올라가다 끝나요. 그럼 정체기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아, 나는 왜 안 커지지? 왜 안 커지지? 그러다가 검색을 해요. 스락은 운동. 아하, 이건 또 뭐야? 수염 달리고 머리까지 짧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네?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시청을 하게 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알고 그 근육을 어떻게 쓰는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락은 1번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가 쓰인다? 어디를 또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는가? 대표적인 운동은 뭐가 있는데 레그컬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그컬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그림 그렸을 때 어땠어요? 대퇴이도도 장도와 단도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성이 또 이렇게 돼 있고 틀려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대퇴 이두근을 평소에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건양근을 평소에 많이 쓸까요? 자, 요거 자, 제가 또 지우겠습니다. 자, 스티프 레그 데드는 제가 2편에서 지금 1편이죠? 자, 2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레그컬을 끝을 내야 되겠죠? 자, 이제 알았어. 어디를 어떻게 안 써야 되는지 알았어요. 아, 그놈을 안 쓰고 그런 동작들을 안 하면 최대한 이해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또 했더니 어느 놈이 쓰느냐? 요 놈만 쓰여요. 대퇴이두만. 야, 이거 뭐 했더니 대퇴이두만 쓰여. 왜 대퇴이두만 쓰이냐? 자,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이 12년 동안 개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 레그컬을 시키면서 허벅지 뒤쪽에 손을 짚었더니 아니 이거는 두 쪽이라고 했는데 한쪽만 불룩불룩 힘이 들어가네? 안쪽에 방건양근은 자기 안 가네? 오이, 뭐지 이거? 아하. 자,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자, 제가 상완 이두근 운동 해부학에서 단도와 장도를 사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넓게 좁게 잡고를 떠나서 넓게 잡아도 뭐 단도만 쓰는 분, 좁게 잡아도 단도만 쓰는 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 알려드렸죠. 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바깥쪽을 누르느냐, 안쪽을 누르느냐. 힘이 틀리게 들어가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내가 그냥 타근육 안 쓰고 동작을 했더니 뭐 대퇴이도도 되고 방건양근도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왜? 이 중에서도 더 익숙한 근육만 쓰게 돼요. 어떤 근육? 우리가 끌어올릴 때 다리를 모으면서 움츠러들려고 하는 힘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대퇴이도가 많이 쓰더라.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대퇴이두근 수락근 쪽을 이렇게 햄스트링을 손으로 눌러서 지도를 하다 보면 이쪽 부분만 볼록볼록 사용이 많이 돼요. 저 역시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놈은 발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동 운동을 할 때 넓게 잡고 좁게 잡고에 따라서 단도와 장도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요놈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아하! 그러면은 발을 놓을 때 넓게 하고 좁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근데 제가 2두에서 뭘 설명드렸어요? 넓게 좁게가 중요한 것보다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실제로 쓸 수 있게끔 얘네가 쓰이는 거. 제가 이거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여기 쓸 수 있어요. 나눠서. 하지만 저는 여기에 힘을 주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두근 단도를 쓰면 여기에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고요. 장도를 쓰면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얘 신경을 안 쓰고 얘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퇴 이두근, 햄스트링, 수락은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발을 우리가 엎드렸어요. 엉덩이, 자, 다리. 자, 패드가 여기 다 있을 겁니다. 패드입니다, 이게. 지금 레그컬 하려고 누운 거예요. 레그컬 하려고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레그컬 하려고. 자, 그렇다면, 자, 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만 접근을 껴야 하냐? 아닙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동작이 있어요. 자, A라는 동작, 그리고 B라는 동작. B라는 동작은 공손하게. 자, 공손하게 모아주자. 마찬가지 패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구분되시죠? A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넓게, B라는 거는 좁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좁게 잡으면 이두근 같은 경우 어디가 돼요? 지금 이거는 뒷모습이고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다리, 요거 오른쪽 다리 똑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두근 운동할 때 좁게 잡으면 바깥쪽이 되죠? 자, 좁게 했더니 바깥쪽.
그러면 넓게 하면 안쪽. 자, 또 여러분들 요거 따라합니다. 하지만 바깥쪽, 안쪽 여러분들 구분해서 잘 못 쓰게 돼요. 왜? 그냥 또 넓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다리를 넓게 벌리게 되면 누웠을 때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 다리를 넓게 벌리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발이 이렇게 돼요. 좁게 하면 모아져 있죠. 자, 발이 이렇게 됩니다. 발이 우리가 넓게 하고 누웠을 때 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깥쪽 대퇴 이두근이 위로 올라와요. 그놈이 먼저 힘이 쓰여요. 그럼 요거 발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한 발 모양이 발바닥이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요건 발바닥입니다, 지금. 요렇게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발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워 계실 때 발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대퇴이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11자. 그리고 요거를 약간 더 서로 발끝을 모아주려는 힘을 주면서 요 부위를 통해서 올라가면 자, 요 놈이 쓰여요.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작기 때문에 중량 많이 못 들어요. 왜? 거기는 평상시에 안 써왔고 운동을 잘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은 오히려 힘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다른 근육 안 쓰고 여기로 하시려고 하세요. 그럼 최대한 효과를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운동을 하시려는 선수분들은 따로따로 쓰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 중에 하나 또 잠깐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레그컬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부위가 기립근하고 둔근,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반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레그컬 할 때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축소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두근 운동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렸죠. 할 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어깨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올라가면, 어깨 나오게 하면서 컬을 하면, 자, 그냥 움츠리는 힘으로 당기는 거죠. 이두근의 수축이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움츠리는 힘이 들어가요. 자, 이거 벌써 딱 눈치챈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레그컬 할 때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다. 기립근 힘들어가니까. 그래서 잡고 당기는데, 야, 이건 뒤로 다리가 접어지는데 엉덩이가 뿔 올라가. 자, 엉덩이가 위로 튀어나오면서 오버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패드를 당깁니다. 엉덩이가 여기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게 뭐냐? 이두 운동할 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전 잘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분들은 외국 이제 그 미스터 올림피아나 그런 이제 선수들 트레이닝 보면 전문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기술보다 기술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올림피아 선수들이 자기 몸처럼 키우지도 않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 근육에 대한 트레이닝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 지도할 때 보면 힙이 들리지 않게 누르는 분이 있어요. 힙이 들리지 않게 누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움츠리는 걸로 들려는 그런 힘을 못 주게 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힙이 많이 들리지 않게 최대한 그 자세 기립근 안 쓰고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넓게 좁게 발 모양 어떻게 그래서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분화시키는 것까지 갈 필요가 없고 세분화시키는 거에서 그 근육을 잘 못 쓰겠으면 그거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전문가를 찾아서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개인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JM 워크아웃이라는 카페를 또 네이버에 운영하면서 또 이제 유료입니다, 유료. 돈을 주셔야 돼요. 이건 전문성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담을 최소한 줄여드리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이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제가 시행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 가시죠? 저는 이제 제가 다른 거는 솔직히 어렸을 때 뭐 다른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도 욕심이 많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전문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기 자랑 같아 보일까봐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 이런 걸로 자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냥 단지 어디를 쓰던 그냥 동작을 해서 얘를 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안 쓰고 얘로 해야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로 중량을 몇 들었다, 반복수가 얼마가 나왔다, 성장을 했구나, 그 프로그램 유지, 성장, 중량 더 들죠? 얘로 중량 더 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중량이 조금씩 늘지만 얘도 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그컬에 대한 설명을 요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 편에서는 우리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많이들 하죠? 여자분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다양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그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운동은 행위 위주의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해박적으로도 복잡한 구조고요. 또 자칫 자세를 잘못 잡아주면 내가 유도한 근육이 아닌 완전 다른 근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자주 사용된 근육이 주로 사용될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이제 수준이 이 정도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가 맞는 건지 어느 게 전문성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구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은 이 정도고 트레이닝 지도에 있어서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은 이 정도 이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든 다양한 체형과 살아오면서 발달된 근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동작으로 자극을 잘 못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걸 찾아나가는 이 이상의 과정이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이제 쉬었다가 저도 계속 떠드니까 입이 아파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2번으로 우리 스락은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초보자들한테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급자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편에 또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궁금하시죠? 맞아요. 초보자들은 하면 안 돼요. 자, 제대로 써야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급자들이 해야 돼요. 저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가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에 대해서 2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올공 제대로 된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을 알리고 전문성 있는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준을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비전문가와 또는 이제 각종 카페나 영상 등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웨이트 트레이닝 이거밖에 안 돼. PT 받아도 효과 못 봤어. 그런 여러분이 아니고 진정한 전문가들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1편, 2편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해가 빠르십니다. 자,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고품격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을 위한 노력,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또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껏 겪어왔던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카페에서 오고 가는 비전문가들이 툭툭 던지는 그런 답변이 아닌 어느 정도 과학성이 있는 여러분이 또 얼마큼 또 그만큼 세밀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고 진정한 전문가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 저는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 김정민입니다. 자, 슬로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편부터 해부학적으로 보고 봤더니 뭐 대퇴이두가 있고 반건이 한근이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자, 그런 부분부터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또 두 개를 따로따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괜찮겠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게 뭐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이게 제가 영상을 지금 오늘 둥근을 먼저 촬영을 하고 1시간 넘게 떠들고 지금 스라근까지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2시에 스튜디오 이제 마감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회원님들 다 가시고 식사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저도 재운동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 영양소 중요하지만 저는 전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좀 떨어졌지만 힘을 내서 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그컬에 대한 설명은 1편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디를 쓰지 않고 스라근으로만 동작을 해야 되는 거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초보자한테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급자 운동입니다. 저도 운동을 할 때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서 하는 운동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신 영상들을 보면은 자, 그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뭘 들고 있어요? 바벨 같은 거 들고 있죠. 중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체를 숙였다 일으키죠. 상체를 숙였다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디에 와요? 여기. 예. 자, 통칭을 해서 수라근이라고 할게요. 수라근에 옵니다. 자, 이 운동 아시죠? 우리 다리 핀 상태에서 앞으로 숙였다가 올라왔다. 합니다. 야, 수라근 온다. 언제 와요? 내려갈 때 와요. 올라갈 때 와요? 올라갈 때 안 오는 분이 태반이에요. 자, 수라근은 상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속 자극이 옵니다. 왜? 예를 써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 동작 자체가 예를 써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사람들 대부분 이제 운동 오래 하셨던 분들 놀랄 거예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예를 써서 이 동작을 만들어? 이해를 해야지 얘가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 제 영상 외에 다른 분들이 올린 트레이닝 자신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올린 영상들을 보면 저게 맞게 하는지 그냥 행위만 해서 좀 느낌만 받는 건지 알게 됩니다. 자, 직접 이제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상체를 숙였다 올렸다 하면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체를 많이 내려가면 우리 수락은 쪽은 이완이 됩니다. 이완은 고무줄로 얘기하면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당겨지는 데서 뭐가 와요? 자극이 와요. 느껴져. 이거는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조금만 내려가도 당기는 게 와요. 느낌이 와요. 자극이 와요. 왜? 당겨지니까. 당겨지는데 느낌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극이라고 그걸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올라갔더니 이게 사라져, 느낌이. 내려가니까 와. 그러니까 계속 막 내려가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요? 점점 반복만 해. 여기는 자극이 크지가 않고 계속 내려가니까 기립근이 아파. 왜? 상체를 숙였다 올렸다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굿모닝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기립근 운동이죠? 이제
우리 승모근 쪽에 바벨을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허벅지 뒤쪽에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허벅지 뒤쪽을 안 쓰고 기립근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한다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하이 굿모닝 이러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굿모닝 뭐 아무튼 굿모닝 뭐 인사해서 그렇게 했겠죠? 인사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굿모닝이라고 해요. 굿모닝.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숙였다 폈다라는 동작을 해서 얘를 오게 하려고 했더니 기립근이 아파. 대표적으로 아픕니다. 상체 같은 경우보다 상체 다른 근육보다 기립근이 아파요. 뭐 어깨가 약한 분들은 어깨 올 수도 있고 팔에 올 수도 있고 너무 무리하게 들다 보면 이제 전완근도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뭐 스트랩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트랩을 걸어서 전완부의 힘을 최대한 주지 않고 상체 힘을 다 뺀 상태. 자,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동작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제 바벨을 들고 있겠죠? 이렇게. 자, 이분이 내려갔는데도 자, 요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허리가 요렇게 돼 있죠? 약간 아치형이죠?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돼요?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자,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1번과 2번으로 연속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가 힘을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는.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알 거예요, 조금. 제가 여기를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예. 기립근이에요, 기립근. 이 동작 자체가 기립근 힘이 들어가 있어요. 왜? 상체가 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립근 힘이 들어가 있어. 그 상태에서 가슴을 피고 누가 하라고 했더니 가슴을 피는데 그걸로 기립근을 써서 가슴을 펴요. 그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내려가니까 뒤에 느낌은 와. 자, 내려갔을 때 느낌은 와.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허리도 아파, 기립근. 요 동작을 하면 얘가 완전히 수축이완을 하기보다 기립근을 써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틀린 거냐? 아닙니다. 되긴 돼요. 근데 내가 다루는 중량이라든지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자극은 아주 적은 거죠. 왜? 이완됐을 때 자극만 느끼니까. 올라갈 때 기립근의 사용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가 상급자 운동이고 초보자 분들에게 권장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 같은 지도자가 지도를 하게 되면 제대로 수락원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서 영상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 운동 말고 레그컬을 1편에서 얘기한 거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시는 분은 1대1로 PT를 받으셔야 되는데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JM 워크아웃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JM 워크아웃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영상을 체계적으로 다시 보실 수가 있고 또 등업이 되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영상을 다 보고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 광고였습니다. 워크아웃은 이제 공짜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금액이지만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진행을 할 거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가입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인원이 많아지면 제가 이제 무료로 가서 이거는 세미나죠. 세미나는 무료. 자, 세미나는 뭐냐면 이제 어떤 운동 이론이라든지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몸을 다 케어해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딱 어느 정도 지식과 길을 완전히 딱 정해드릴 수 있는 것은 세미나. 하지만 어느 정도 습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워크아웃. 더 개인에 맞춰서 하려면 이제 1대1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다리를 펴고 허리를 요렇게 만들어서 기립근 힘이 들어가게 하면서 하면 얘는 느낌만 오지만
실질적으로 기립근하고 엉뚱한 데가 힘을 많이 쓰더라. 자,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돼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외국 선수들 중에 혹시 외국 선수래요. 자, 외국 영화 중에 좀비 봤어요? 좀비 영화? 좀비 영화 보면 사람이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굽어져 있고요. 다리가 약간 굽어져 있고, 나중에 보폭에 관련된 것도 설명드립니다. 발 모양. 자, 이렇게 돼 있고, 상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급자라는 거예요. 기립근을 안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취하면 우리가 무조건 그냥 가슴을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피고 해라. 근데 자, 이런 좀비 자세.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체 힘을 다 빼고 스트랩을 사용하든지 해서 중량과 하나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힘을 빼고 앞으로 숙이세요. 하지만 다리는 살짝 굽혀주십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유연성이 좋아서 스트레칭 된 상태, 이제 스라근이 이완된 자극을 못 느끼시는 분은 다리를 약간 펴주셔도 돼요. 다리를 펴주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 근육이 많이 발달된 분들, 또는 이제 저는 이거 지금 초보자한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한테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선수분들 어느 정도 좀 발달되면 요거 다리 완전히 안 펴도 살짝 굽히고 몸만 이렇게 숙여줘도 뒤에 완전 이완이 돼요. 완전 이완. 이게 이완된 상태입니다. 이완. 스라근의 이완.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스라근을 써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굽혀진 상태에서 얘를 펴주셔야 돼요.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펴주려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또 그림 요거는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다리를 굽혔다가 다리를 약간 펴주면 상체가 살짝 올라가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상체를 움직여서 뒤에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스라근을 수축 이완을 시키면 상체가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체를 많이 올라갔을 정도까지 스라근을 최대한 이제 수축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둔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스라근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둔부까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군데를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둔부까지 쓰자. 그러면 좀 더 수축을 많이 일으켜요. 상체가 좀 많이 올라오게 뒤쪽에 스라근하고 둔근까지 수축시키면서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또 자, 둔근까지 수축시키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둔근을 쓰지 말자. 그러면 스라근으로만 하는 거예요. 스라근으로만. 그래서 요 동작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요즘 인스타그램하고 외국 영상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여기다가 밴딩을 감고 있어요. 밴딩을 감아서 뒤에 잡고 있어요. 그럼 이걸 동작을 할 때 상체를 드는 게 아니고 이 다리를 완전히 세운다는 느낌. 그게 뭐냐면 우리 스라근을 수축시킨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 느낌이 아니죠. 스라근의 수축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얘만 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선수분들이나 운동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냥 오게끔만. 동작으로. 그래서 요 놈을 쓰면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만약에 추가를 해드린다면요. 자, 중량이 내려갈 때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요 바벨을 내려갔을 때 약간 더 앞으로 보내면서 내려갔을 때 약간 앞으로 보내요. 이렇게. 이런 동선이 생기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자극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스라근으로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따라하면 허리만 된통 아파요. 기립근만. 그래서 그 동작은 얘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운동을 누가 하느냐? 외국의 유명한 보디빌더 데니스 울프가 스티브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 거 주의 깊게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외국 선수들 영상을 볼 때 저놈아가 저거 근육을 어떻게 쓸까?
아, 저놈아도 저거는 좀 행위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급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스락은 잘 쓰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 허리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해서 한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저기 벌써 아파 보인다.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시려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스락은만을 써서 동작을 해서 얘로 다룰 수 있는 중량. 행위가 아닌 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중량이 낮아져요. 중량은 낮아지지만 내 스락은이 다룰 수 있는 중량이기 때문에 반복수를 맞춰주면 성장을 합니다. 중량 조금만 올려도 강도 세져요. 또 조금만 올려도 강도가 세져. 계속 커져. 근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많이 들면 내가 들어올리는 거에 비해서 성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또 이유를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락은 스티프레그 데드리프트는 상급자 운동이에요. 일반 분들이 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 동작. 숙여서 당기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숙여서 당기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좀 무겁게 들면 일어날 때도 좀 힘이 들어가지. 무거우니까. 근데 그거 언제까지 중량을 늘립니까? 허리가 고장나기 전까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상 1번부터 스락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아, 요 부분까지 마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그냥 숙였다 폈다 뭐 허리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것도 등 운동도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등하부가 광배근이에요. 광배근 오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펴서 내려가면 광배근은 작용 안 해요. 기립근만 들이다 써요. 그러니까 허리만 아파.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도 약간 우리 몸이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그래서 내려갔을 때 광배근이 이완이 됐다가 올라오면서 수축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급자 운동이에요. 근데 스티프레그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 스락은을 써서 해야 되는데 스락은을 못 쓰고 동작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던지 스트레칭 효과가 있으니까 뒤에 자극은 오지.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까지 자극을 더 극대화시켜서 앞으로 보내는 이제 중량을 앞으로 이동시켰다가 스락은의 이제 사용으로 상체가 살짝 올라올 수 있는 요 정도 스키 구사가 되면 발 보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 할 때 발을 약간 모아주느냐 약간 11자로 하느냐 약간 벌리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1편에서 설명드렸죠. 우리 스락은은 옆에 데테이드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방건양근 두 개잖아요. 대부분 스티프 레그를 하면 밖에 쪽만 써요. 밖에 쪽. 그래서 안쪽에 방건양근을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일반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스트레칭 효과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하실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들 혼자 하실 때는 스트레칭 효과밖에 없어요. 자극은 적습니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상급자다. 상급자 중에서도 뭐? 이 부분까지 가시면 선수 육성. 선수 육성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수 육성은 그냥 미친 듯이 야 들어. 자 밀어. 그게 아니에요. 선수 육성은 균형 있게 다 발달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토요일 2시에 스튜디오 이제 레슨을 모두 마치고 저 역시 레슨을 하고 회원님들과 선생님들이 다 간 상태에서 지금 식사보다 저는 이런 영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이 시대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위지에서 배고프지만 지금 2시간 벌써 이제 한 3시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짓고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락은의 이제 1편에서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그런 또 자료를 찾아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스락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락은 운동을 하는데 다른 근육이 쓰이더라. 그런 어떤 동작들이 있더라. 그런 동작을 최대한 안 하고 타근육을 쓰지 않아야 되겠더라. 그러고 봤더니 스락은이 하나가 아니고 나눠져 있더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다른 또 기술이 들어가야 되더라. 그런 걸 아셨어요. 그럼 2편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이제 1편에서는 레그컬까지 설명을 드렸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인데, 자,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됩니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인데, 자, 요 운동은 상급자 운동이더라. 왜? 그만큼 스라근으로 동작을 하기가 어렵더라. 하지만 뭐 그냥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던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 걸 알면은 좀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선수 육성도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과학적으로 그 근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동작을 만들어서 자극을 받는 거지, 동작을 해서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근육을 쓰셔야 됩니다. 그 근육을 쓰면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 그리고 그 이상의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전문성을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은 수많은 영상들 보시고, 아, 이놈 운동 이상하게 하네. 그런 판별력, 구별력. 자, 여기 PT 받으러 갔더니, 아, 여기 선생님은 수준이 요 정도네? 라는 구별력. 여기 업체에 갔더니, 아, 여기는 뭐 가르치려는 것보다 돈 벌려는 거구나. 그런 어떤 기준. 그래서 제대로 된 건강 업체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진정한 노력을 하는 전문가들. 저만 지도자 아닙니다. 지도자들 많아요. 하지만 진짜 이거는 이 정도 이상은 진짜 돼야지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기준보다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퍼스널 트레이너예요 라는 말은 쉽게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몸의 근육을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뭐 명함에다가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파고, 이제 그런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 다 드렸어요. 저한테 PT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겁니다.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회원님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자, 저같이 노력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잘 될 겁니다. 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퍼스널 트레이닝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상의 것을 가야 돼요. 하지만 또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워크아웃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JM 워크아웃. 네이버 카페에 JM 워크아웃 이제 이름으로 찾아보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제 스튜디오에 관련된 블로그와 카페는 레슨과 이제 선생님들 레슨 위주로 올리기 때문에 그 블로그와 카페가 아니고 JM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자막으로 한번 또 넣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요게 오시면은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영상 다 보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영상을 체계적으로 다 보시고 나서 또 등업 절차를 통해서 닉네임 수정 등을 통해서 등업을 하시면 저한테 또 질문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려준 영상 다 보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요. 또 JM 워크아웃 카페 이제 일원이 되시면 추후에 유료지만 페이가 지불돼야 되죠. 이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1대1 레슨을 받지 못하지만 제대로 된 운동을 위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별로 활성화가 된다면은 벌써부터 외국에서도 많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그 부산, 이렇게 다 다양한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카페를. 그래서 그런 게 어떤 활성화가 되면 제가 무료로 세미나하러 가든지 또는 어느 일정 부분 기름값 플러스 수고비 좀 챙겨주셔야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챙겨주시면은 제가 멀리라도 갈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갈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최대한, 페이는 지불이 이제 적은 양이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가 충분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비전문가들이 없어지는 세상, 또는 그들이 노력을 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세상, 그게 바로 운동 분야가 살 길이고, 지금처럼 뭐 피트니스를 저가 경쟁하고,
아유, 그게 저희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씁쓸합니다. 같은 체육인으로서 씁쓸하고, 또 체육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냥 이제 사업자가, 그냥 사장이 운동업체를 차린 걸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토요일 날, 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들 또 알아주시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들 카페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못 써주시면은, 운동 습득 못 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월공, 올바른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고품격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으로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본분에 충실한 모습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획한, 설명해 오신 분들 아시죠? 제가 계획한 그 큰 그림을 위해서 저는 멈추지 않고 나갈 겁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